여성의 외음부는 얼굴처럼 모두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나의 외음부를 좀 더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고민 4가지, 가려움, 착색, 늘어짐, 습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음순 부위는 바깥쪽에 지방층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변화가 소음순보다 더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소음순이 늘어났어요. 정상인가요? 착색이 많이 됐어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오늘은 외음부의 구조, 정상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성의 외음부는 얼굴처럼 모두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음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만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나의 외음부를 좀 더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고민 4가지, 가려움, 착색, 늘어짐, 습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관리해도 괜찮은 것과 꼭 병원에 오셔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는 것들이에요. 남성분들의 생식기에 대해서는 영화든 이미지든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성분들의 외음부에 대해서는 나온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할 때 그림으로 많이 그려드려요. 맨 처음 여기가 음핵이라고 보시면 음핵에서 소음순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핵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고요. 옆에 대음순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크게 보이는 부분이 질, 그리고 위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이 요도예요. 그래서 소음순 안쪽에는 요도도 있고 질도 있는 상태입니다. 대음순 쪽에는 주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털이 나는 부분들이 이게 되고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정상 구조물들이고 크기의 차이, 색깔의 차이, 두께의 차이는 모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핵은 지금 반쯤 가려지게 그려놨는데 이 부분은 다 드러나 있으신 분도 있고요.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다 정상 구조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질 안쪽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천여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때 큰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 조각은 사람들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크기가 작게 또는 크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크기가 커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다 정상이에요. 보이는 모양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소음순이 늘어났어요. 정상인가요? 착색이 많이 됐어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라는 점입니다. 소음순의 크기나 모양은 정말로 변이도가 크기 때문에 크기만으로 질병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기가 크거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낀다든지 운동이나 자전거를 탈 때, 오래 달릴 때 습해진다든지 쓸리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리하실 때 더 마찰이 심해지거나 붓기도 합니다. 뒤쪽에 분비물이 끼거나 습한 게 오래 가게 되면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태선화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음순이 어두워 보이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문란하다가 아니라 크기가 크게 되면 자연스럽게 쓸려서 어두워질 수가 있고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도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팔꿈치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마찰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죠. 소음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끼고 마찰이 생기면 어두워질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부드러운 피부만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면 질염이 생기기 쉬운가? 이 부분은 늘어난 자체보다는 대음순과 소음순, 질 분비물과 습기 모두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소음순 옆에 털이 있는 부분들이 대음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음순 부위는 바깥쪽에 지방층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변화가 소음순보다 더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출산이나 체형의 변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름이나 처짐은 이상이 아닙니다. 얼굴에 주름이나 처짐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대음순의 가려움으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쪽이 가려운지 바깥쪽이 가려운지 구분 안 되시고 이걸 피부과에 가야 할지 산부인과에 가야 할지 어려워하십니다. 가려움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뜨거운 물로 박박 씻기도 하시고요. 비누로 문지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소금이나 레몬즙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더 씻고 더 닦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외음부 가려움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음부도 얼굴처럼 생각해 주세요. 피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꽉 끼는 옷이나 습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음순에 끼는 부분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통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비물이나 땀이나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반복되게 되면 계속해서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태선화는 쉽게 말하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점점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연고만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라든지 병원 내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씻는 것은 뜨거운 물 안 되시고요. 소금 안 되시고요. 레몬도 안 됩니다. 외음부 전용으로 나온 세정제가 여러분의 pH에 맞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없으시다 하시면 그냥 물로만 세척해 주시고요. 마무리는 수건으로 톡톡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기 살짝 있어도 괜찮습니다. 보습 로션 잘 발라주시고요. 우리가 드라이기 사용하시면 너무 뜨거워요. 얼굴에 우리 드라이기 사용하지 않죠? 외음부에도 안 됩니다. 가려우시다면 향이 있거나 자극이 강한 청결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마찰을 계속 일으키는 습관이 있다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꽉 끼는 바지, 스타킹, 레깅스 습관을 점검해 주세요. 습기는 너무 오랫동안 땀에 젖어 있는 운동복을 입고 있다든지 여름철에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긁지 않기가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보았는데도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물집이라든지 궤양이 생겼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악취나 분비물의 변화가 생겼을 때, 열이 날 때, 만졌을 때 뜨끈뜨끈하다, 가려움증이 2, 3일 이상으로 지속될 때, 이때는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진료할 때 더욱 정확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외음부인지, 질 내부인지, 회음부 쪽인지, 요도 근처인지 말씀해 주세요. 느낌은 가려움인지 따가움인지, 쓰라린지, 욱신거리는지, 콕콕 쑤시는지, 언제 심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낮에도 그런지 밤에만 그런지, 생리할 때 그런지, 운동 후에 그런지, 특별한 약을 드시고 계신지 또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정보가 많을수록 조금 더 정확하게 진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순 주변이 가렵고 특히 생리할 때 더 심해집니다. 라든지 질 내부가 가렵고 낮에도 가렵지만 밤에는 더 심해요. 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외음부를 조금 더 친숙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부끄러운 부위가 아니라 피부처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질 안쪽과 분비물의 패턴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 이동이었습니다. 원장님, 네. 외음부랑 질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관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외음부는 겉표면, 얼굴, 피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질 내부는 입 안처럼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유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산성의 pH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음순이 늘어진 것 같아요. 정상인가요? 크기만으로 또는 이제 구조만으로, 모양만으로, 두께만으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얘기하진 않고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서 교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교정도 하나요? 그쵸.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흔히 네. 소음순이 검게 변하면 물란해서 그런가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 여성분들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착색이 되어 있으면 잠자리를 많이 해서 그래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전혀 상관없고요. 이게 크기가 늘어나면 마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춘기 때 또는 호르몬 변화가 크게 있을 때 착색이 갑자기 확 일어나기도 해요. 그건 소음순도 그렇고 대음순도 그렇고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요. 얼굴 색깔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네, 실제로 편견에 의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시거나 잠자리 할 때마다 힘들어 하신다, 난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인다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모를 하시면 좋고 미백 레이저도 있어요. 미백 레이저 하시면 많이 밝아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레이저 한 번 하실 때는 한 10분 정도 걸리시는데 한 번엔 안 되시고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마찰에 의해서 다시 착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얼굴보다는 조금 더 잦은 주기로 하는 게 좋으세요. 보통 가려우면 더 많이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가려울 때 엄청 자주 씻으시거든요. 하루에 3번, 5번. 전에 오셨던 중학교 친구는 뭐 30분 이렇게도 네, 30분 동안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붉어지고 피부 자체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자극을 주거나 너무 빡빡 씻는 것보다는 우리가 피부 장벽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극을 좀 줄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피부 장벽이 약간 망가졌다 하시면 우리가 피부랑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MD 크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발라주거나 또는 가려움증 생겼다 하시면 연고랑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 먹는 약도 있고요. 제모나 왁싱이죠. 더 위생적이고 지렴이 더 줄어드나요? 외음부의 위생은 털이 있고 없고 보다는 얼마나 자극을 덜 주는지 습기를 잘 관리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리하실 때 뭐 피가 엉킨다든지 분비물이 계속해서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게 줄어드니까 좀 더 편하실 수는 있어요. 요즘엔 많이 하세요.